자, 오늘은 엔드노트 20일 정기교육 시간이고요. 저는 해당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성의규정 도서관의 이승재 사서입니다. 예,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정기교육은 이제 처음 엔드노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기준으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엔드노트가 무엇인지조차 잘 모르셨던 분들도 오늘 교육을 들으시면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관리를 한 다음에 실제로 논문을 쓰면서 내가 수집한 정보들을 레퍼런스로 활용하는 것까지 쭉 일련의 과정들을 2시간 동안 보시게 될 겁니다. 이 2시간 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엔드노트의 전반적인 기능들을 다 확인할 수 있으실 거고요. 기존에 좀 사용을 해보셨던 선생님들 같으신 경우들은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들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한 번 더 리마인드 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총 5가지 목차입니다. 첫 번째는 엔드노트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 레퍼런스 수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엔드노트에서 모으는 정보들은 레퍼런스란 정보들을 모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학술 데이터베이스에서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보시게 될 거고요. 세 번째, 레퍼런스 관리는 이제 2번에서 모아진 정보들을 관리를 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연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네 번째, MS 워드 참고문헌 작성이라고 제목이 되어 있는데, 2번과 3번에서 이제 정확한 이제 수집하고 관리가 된 정보들을 그냥 그대로 두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 논문을 쓰면서 내 논문의 참고문헌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까지 보시게 될 거고, 마지막에 정리하고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엔드노트라는 것을 배우시게 되는 또는 이용을 하시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선택한 논문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미 뭐 출력을 해서 보관하신다거나 PDF로 잘 저장을 하고 계시는데 연구물이 적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이제 점점 연구 논문들이 많아지고 참고 문헌들이 많아지게 되면은 이것들이 정리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뭐 폴더 이름들이 정렬이 안 된다거나 파일 이름도 정렬이 안 돼서 나중에는 이런 것들을 레퍼런스를 찾는데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검색을 하셔서 다시 문헌을 찾으시는 경우들이 많아지시는데 이 엔드노트라는 프로그램들이 그런 것들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제가 통칭하는 이제 한국말로는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들이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주는 프로그램들이에요. 그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라고 부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은 위키피디아에 한 20여 종 가까이 이렇게 등록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크게 그리고 자주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들 위주로 구분을 짓는다면 일단은 돈을 지불하고 프로그램을 구매를 하는 여부에 따라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유료로 돈을 지불하고 사셔야 되는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거는 엔드노트란 프로그램과 레퍼웍스란 프로그램들을 보편적으로 국내에서 많이 쓰고 계시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툴도 있어요. 그 중에는 조테로, 뭐 맨들레이, 페이퍼스 등등의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도서관에서는 이 엔드노트란 프로그램을 라이센스를 구매를 해서 저희 기관에 재직 중이시거나 재학 중이신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사서들이 전문적으로 서비스도 지원하고 있고 교육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서관에서 왜 이 레퍼런스 매니저 소프트의 다양한 그 프로그램 중에 엔드노트를 선택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아래쪽에 있는 기능들이 좀 파워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에서 레퍼런스를 수집하기 참 좋습니다. 그리고 관리나 공유 기능도 잘 되어 있어요. 이따가 보시게 될 find test라던가 뭐 중복 잡기라던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 작업을 하게 되는 인용 작성 작업에서도 인용 및 참고 문헌 생성이 굉장히 간편하게 잘 되어 있고 학술지별 아웃풋 스타일 설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간결한 작업만으로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연구 활동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구독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엔드노트 21 프로그램은 다 이미 설치를 해 놓으셨을 거예요. 제가 사전 안내로 해놨기 때문에 다 설치를 해 놓으셨을 텐데 엔드노트 프로그램 이제 앞으로 쓰시게 된다고 하시면은 선생님들이 사용하는 PC마다 다 미리 설치를 해두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사용하시는 PC가 뭐 내 노트북이 될 수도 있고 데스크탑이 되기도 하고 뭐 연구실에도 PC가 있기도 하고 원내에도 PC가 있고 하다 보니까 다양한 곳에서 작업들을 돌아가면서 이동을 하면서 하세요. 그럴 때 각 PC마다 다 MS 워드가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내가 문서 작업을 어디 가서도 할 수 있듯이 내가 사용하는 PC마다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두시면은 내가 이동을 하면서 내 레퍼런스를 수집하고 관리하고 논문 작업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미리 설치를 해두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기존의 엔드노트를 써보셨던 분들, 즉 엔드노트 X9이라는 이전 버전을 쓰셨던 분들은 지금 오늘 배우시는 엔드노트 21 버전과 일부 호환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위 버전에서 생성된 것들은 하위 버전에서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참고를 해주셔야 되세요. 오늘 처음으로 엔드노트를 쓰시는 분들은 이 부분은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서로 간의 버전 간의 호환이 안 되는데 요새는 연구자분들이 한 기관 내에서만 동료 연구를 하시는 게 아니라 다른 기관들과 동료 연구를 같이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안 열리는 경우들이 발생하시는데 이때는 반드시 버전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동일한 버전을 사용한다? 그러면 다 열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동일한 버전들로 설치를 하셔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그 교육 중에 사용되는 용어들을 간단하게 설명드려 갈게요. 첫 번째, 레퍼런스, 사이테이션, 비블리오그래피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문헌의 요약 정보를 의미합니다. 논문의 저자명, 제목, 수록 정보, 초록 등을 의미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생님들이 논문의 가장 마지막에는 레퍼런스 리스트를 떠올리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인용의 의미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엔드노트에서 수집을 하게 되는 정보는 이 레퍼런스라는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레퍼런스 매니지먼트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서지관리 도구 프로그램은 이런 레퍼런스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원문 PDF를 먼저 수집을 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라는 형태의 정보들을 수집을 하게 되어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집을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를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 모이는 집합소, 레퍼런스가 저장되는 폴더를 엔드노트에서는 라이브러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라고 하게 되면은 레퍼런스가 모여 있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런 모이는 장소가 하나의 파일로 저장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엔드노트는 독특하게 이 데이터 폴더라는 것 동시에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는 라이브러리 하게 되면은 하나의 파일과 동일한 이름의 폴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요건 이따 잠시 뒤에 보시면은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세 번째, 아웃풋 스타일이라는 게 있는데 아웃풋 스타일은 저널마다 인용 정보 표기 양식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 문헌을 기술할 때 여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저자명, 타이틀명, 저널명 이런 식으로 이제 순서대로 입력하는 규칙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변경해 주는 게 아웃풋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확장자가 ENS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이따 뒤에서 보시게 되면은 요게 스타일 파일이구나라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오실 겁니다. 네 번째 필드 코드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대로 엔드노트라는 거는 레퍼런스라는 거를 모아놓게 될 거예요. 이거를 MS 워드에다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집어넣어서 내 연구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작성을 하게 되는데 두 개의 프로그램이 서로 다르죠. 엔드노트, MS 워드가. 그럼 이 두 개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필드 코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따 뒤에서 보시면은 이게 필드 코드 영역이구나라는 거를 좀 더 쉽게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정도 용어를 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이제 선생님들이 엔드노트를 쓰시기 시작하면은 계속해서 보시게 되는 화면인데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은 구성은 단순합니다. 크게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장 좌측에 그룹 패널이 있습니다. 그룹 패널은 레퍼런스의 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룹별로 나눠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 제일 위에 보시면 all reference 이게 가장 첫 번째 그룹이거든요. 44개 있다. 이렇게 전체 그룹이 4개, 44개가 있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가운데는 레퍼런스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44개가 리스트업이 돼서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44개를 이렇게 스크롤러 위아래로 내리면서 보실 수 있는 가운데열이 레퍼런스 리스트. 그 다음에 여기 레퍼런스 리스트 중에 하나의 레퍼런스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가장 우측에 있는 썸머리 에디트 탭에서 우리가 이게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레퍼런스의 상세 정보는 가장 우측에 썸머리 에디트 탭에서 볼 수 있다. 요거까지 기억을 하시면은 크게 3열로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라이브러리를 생성을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신 다음에 상단의 파일의 New를 선택하셔도 새로 만드실 수도 있게 되고요.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은 첫 화면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셋업온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그래서 여기서 Create New Library를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들이 엔드노트를 정상적으로 설치를 하셨다고 하시면은 이렇게 컴퓨터 바탕화면에 엔드노트가 설치되어 있으실 수도 있으시고요. 만약에 없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시작 메뉴에 가시게 되면은 내가 설치한 프로그램 목록들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서 알파벳 2쪽으로 가셔서 엔드노트를 선택을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엔드노트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드노트를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처음에 업데이트를 하세요라는 화면이 나타나실 수 있으세요. 지금 막 21 버전을 설치를 하셨기 때문에 현재는 21.2 버전까지 업데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만 오늘은 지금은 바로 업데이트를 누르시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지금은 캔슬 또는 이그노어 디스 해두셨다가 다음번에 실행하실 때 업데이트를 해두시면 되세요. 네, 그래서 오늘은 업데이트 안 하고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상단의 파일의 New를 누르셔도 되시고 또는 가운데 있는 Create New Library 똑같습니다. 파일의 New로 전 눌러볼게요. 파일의 New 클릭. 파일의 New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느 위치에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저장할 건지 New Reference 라이브러리를 저장할 경로를 지정하라고 나타납니다. 오늘은 교육이기 때문에 저는 일단 바탕화면 쪽에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 이름은 myendnotelibrary.enl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이름을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 이름으로 쓰시게 되면은 계속 똑같은 myendnote 라이브러리라는 이름을 계속 만들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어떤 레퍼런스 담겨있는지 알 수가 없으세요. 그래서 선생님들마다 파일을 만드시는 나만의 규칙들이 있으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파일을 만든 날짜에 네, 뭐 프로젝트 명들을 입력을 해요. 그래서 뭐 여기다가 프로젝트 명을 입력을 한다던가 또는 내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투고한 학술지 명을 쓴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이 안에 뭐 어떤 정보가 있다는 걸 보여주게 되는데 오늘은 교육이니까 저는 일단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이렇게 해서 이름 만들고 저장 누를게요. 파일명은 숫자나 영문, 한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편하게 만드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3열로 구성된 화면이 등장하게 되면은 비어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잘 만드신 거세요. 자, 여기까지의 작업은 결국은 워드에서 우리가 어떤 문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새 문서를 만드는 작업 이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가 엔드노트를 쓰기 위해 새로운 라이브러리를 만들었다. 새 문서를 하나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려져 있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서 좀 확인하셔야 될 거는 3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열의 공간들은 선생님들이 조정할 수 있게 됩니다. 마우스를 열의 경계선에 두게 되면은 이렇게 열의 영역선 경계선에 두게 되면은 마우스 커서가 변경이 돼요. 이 상태로 마우스 좌클릭을 꾹 누르시고 쭉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영역을 조절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선생님들이 편하신 만큼 조절을 하셔서 영역을 조절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환해 보시게 되면은 앞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대로 하나의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만드시게 되면은 라이브러리를 내가 지정한 파일 이름으로 .enl이라는 형식의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되고 동일한 이름, 파일명과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제가 교육이라고 만들게 되면은 교육.data라는 폴더가 자동으로 생겨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한 번에 같이 작동합니다.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독특하게.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페어로 두고 다니셔야 되세요. 짝을 이루어서 다니셔야 됩니다. 이 둘 중에 하나만 전달을 하시게 되면은 여는 쪽에서 마치 오류가 난 것처럼 메시지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상대방한테 엔도트 라이브를 전달을 해주거나 내가 다른 PC에 가서 작업을 하시다 하면은 이 두 개를 내 컴퓨터에 있는 압축 유틸리티를 통해서 압축을 해가지고 두 개를 하나의 파일로 묶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렇게 전달을 하셔야지만 상대방 쪽에서 압축을 풀어서 두 개를 가지고 파일과 폴더를 가지고 실행을 하셔야지만 정상적으로 엔도트 라이브러리가 구동이 되게끔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만들었던 엔도트 라이브러리 볼까요? 제가 엔도트 라이브를 아까 만들었는데 만들었던 이름의 교육.enl이라는 파일과 함께 동일한 이름의 .data 폴더가 여기에 이렇게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이렇게 압축을 해서 전달을 해주셔야 되세요. 그래서 누군가한테 전달한다 할 때는 압축하기로 전달한다.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거는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웹하드 서비스를 이제 많이들 이용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 연구물들이 많아지고 공간 이동이 많아지시다 보니까 클라우드 상에다 올려놓고 쓰시는 경우는 많아지시죠. 그래서 뭐 쉽게 보면 뭐 MS 그 원드라이브, 구글 드라이브, 그다음에 드랍박스 뭐 등등의 다양한 제품들을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제 클라우드상에다 파일을 올려놓으면 내가 웹에 접속이 가능하시다, 인터넷 접속만 가능하시면 그 클라우드상에서 파일을 열어서 작업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신데, 이런 경우에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데 엔드노트만큼은 오류가 생길 수 있으세요.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오류는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클라우드상에서 실행을 하고 정보를 수집을 하게 되면 정상적으로 잘 레퍼런스가 저장이 안 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거는 그 따르는 오류는 아니고 엔도트 공식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어요. 본인들의 프로그램 자체는 파일과 폴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장 방식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파일과. 그래서 클라우드 상에서 실행을 하시고 작업을 하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아요. 가능하시면 어떻게 작업을 하셔야 되냐면은 클라우드 상은 내가 백업을 하거나 어딘가 이동하는 용도로만 쓰시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작업을 할 때는 파일을 내려받아서 내 PC에 내려받은 다음에 작업을 하신 다음에 다 작업이 끝나시게 되고 이동을 하시거나 전달하실 때만 다시 클라우드에 백업을 해서 이용을 하시는 방식으로 쓰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쓰시도록 하는 게 중요하시고 이 백업은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들이 이제 앞으로 연구 저작물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떤 솔리드한 공간에다 두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내가 잘 안 움직이는 내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잘 해두신다거나 외장하드도 튼튼한 걸 이렇게 사용을 하신다거나 클라우드 서비스도 굉장히 지속적으로 오래될 수 있는 어느 정도 용량을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서비스를 찾으셔가지고 활용을 하셔야지만 거기다 내 연구 저작물을 쭉 계속해서 축적을 해 놓으셔야지만 나중에 내가 연구 업적들을 관리하시거나 하실 때도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엔도트 프로그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상단에 파일 메뉴에 보시게 되면은 컴프레스 라이브러리, 지금은 회색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나타납니다. 컴프레스 라이브러리에서 자동적으로 ENF 파일과 데이터 폴더를 압축을 해서 전달할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 자체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를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앞에 그림처럼 압축해서 전달하셔도 되시지만 이렇게 압축해서 전달하셔도 괜찮으세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요거를 또 확인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다른 기관의 연구자한테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받으셨는데 파일 하나만 줬어요. 이상하다. ENL 파일만 보내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파일 확장 정보를 보니까 ENLX라는 파일을 보냈습니다. 이건 달라요. ENLX는 이렇게 엔도트 프로그램으로 압축을 했을 때 ENLX라는 걸로 되기 때문에 ENLX 파일을 받으시면 당황하지 마시고 그냥 더블 클릭하세요. ENS 파일 더블 클릭하시면은 해당되는 PC에 엔도트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자동 압축이 팍 풀리면서 ENL 파일과 데이터 폴더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ENLX라는 파일을 보시고 당황하지 마시라고 이 페이지에 넣어놨어요. 자, 그러면 실제적으로 검색 결과를 수집을 해볼 건데 먼저 펌매드 먼저 해볼 거예요. 선생님들 펌매드 먼저 해본다고 말씀드리면은 요새는 펌매드보다 나는 구글을 많이 쓰는데 라고 이렇게 의견들을 주세요.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좀 구분하셔야 될 거는 펌매드와 구글이 굉장히 다른 데이터베이스입니다. 펌매드는 학술 데이터베이스예요. 근데 구글은 웹사이트 개념입니다. 펌매드 자체는 매들라인이라고 되어 있는 5,600여 종의 의생명과학 분야의 저널들을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아티클들을 위주로 해서 저널들을 위주로 해서 모아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주제 분야도 의생명과학, 보건, 간호학 이쪽으로 딱 한정이 되어 있죠. 구글 같은 경우는 주제 분야는 전체 분야를 다뤄요. 그리고 특별하게 아티클의 기준, 신뢰도를 평가하진 않습니다. 학술적인 형태만 있으면 다 긁어와요. 학술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티클이 많이 나오고 빠르게 검색되는 건 구글인 것 같지만 구글에서 나온 아티클의 신뢰도는 선생님들이 별도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아티클 검색 결과에 약탈적 학술지, 부실 학술지들이 포함돼서 검색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굉장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가능하시면 나는 학술적인 것들을 우선적으로 하고 계시는 상황이시기 때문에 학술 검색 데이터베이스인 펌메드 위주로 먼저 검색을 하시고 자료가 부족하다 또는 나는 더 많은 어디셔널한 게 필요하다라고 하시면은 그때 구글을 이제 이용하시는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셔야 됩니다. 구글을 먼저 하고 펌메드 순이 아니라 펌메드를 하고 구글 순으로 이렇게 나가시는 방식을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검색을 한 결과를 어떻게 수집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된 결과가 있게 되면요. 여기 send to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citation manager라는 버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send to에 citation manager라는 버튼이 있을 거고 이걸 누르시게 되면 selection이라는 옵션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개수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create 파일을 누르시게 되면은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그거를 열기를 실행하시게 되면은 다음 페이지에 보이시는 것처럼 엔드노트 라이브러리에 레퍼런스들이 수집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기까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선생님들 PC에서 일단은 저희는 이제 펀메드 접속하기 위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 우선 로그인 하고요. 자, 펀메드는 이제 자주 쓰시기 때문에 도서관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있습니다. 펀메드라고 되어 있고 여기 아래쪽에 펀메드 홈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제 펀메드 웹사이트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펀메드 탭 누르시고 펀메드 홈 누르시면은 펀메드 사이트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정보를 수집할 거기 때문에 비어있는 아까 우리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비어있는 거 만들어 놨죠. 그래서 요걸 그대로 열어 놓으시고 이걸 백그라운드에 더 두시면 되세요.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대로 열어두신 상태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 열어두신 상태로 이제 수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웹페이지에서 펀메드 검색은 오늘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편하신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냥 제가 검색하고 싶은 키워드 아무거나 검색하겠습니다. 오늘은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편하신 것 아무거나 검색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검색함 화면까지 일단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검색을 하시고 나면은 이제 검색 결과 저는 5,200건 이렇게 나왔네요. 그래서 요 결과를 이제 보시고 여기서 한번 정보를 수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아까 교환해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갈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교환 파일이 저는 없습니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은 교환 파일은 제가 이메일로 다 첨부는 드렸었고요. 저희 교육 신청하셨던 곳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도 파일이 사라졌네요. 잠시만요. 저희 그 리서치 메뉴에 가시면 교육자료 여기 게시판에 여기 엔드노트 활용 교육자료 있습니다. 엔드노트 활용 교육자료에 오늘 요거 20일 버전 요걸 받으시면 되세요. 네, 요걸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다 링크 해놨으니까 여기서 받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검색한 창 아래쪽에 보시면 버튼이 여러 개 있는데 여기서 Send to라는 버튼을 찾으십니다. Send to 버튼 클릭. Send to를 클릭하시면은 메뉴가 4개가 나와요. 그 중에 가장 아래쪽에 있는 Citation Manager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Citation Manager 클릭할게요. Citation Manager 클릭. 자,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셀렉션이라는 옵션이 등장하게 되는데 첫 번째가 All Result on this page고 클릭을 해보면은 All Result Selection 이렇게 세 가지만 나타나게 됩니다. All Result on this page는 펀메드는 검색을 하게 되면 한 페이지 10건씩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건을 수집하겠다라는 거예요. 한 페이지 있는 거. All Result는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전체 검색 결과를 수집하게 되는데 저는 5,000건이라 수집이 가능해요. 근데 10,000건 이상이 되신 분들은 여기 분명히 아래쪽에 메시지가 등장했을 거예요. 최대 10,000건까지만 가능하다. 그럼 10,000개는 뭐 어디서부터 10,000개냐라고 했을 때 숫자 1번부터 10,000번까지로 이렇게 정렬되어 있는 그러니까 정렬 순서대로 1번부터 10,000번까지만 수집이 가능하고요. 셀렉션이라는 옵션은 이렇게 앞에 보면 숫자 1 위에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이 체크박스를 체크하시게 되면은 숫자 1 이렇게 카운트가 올라가요. 내가 이렇게 체크한 아티클들만 하겠다라는 게 셀렉션 옵션입니다. 그러면 지금 한 번에 너무 많이 하시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니까요. All result on this page로 10개만 수집 한번 해볼까요? All result on this page 해서 create file 클릭. 자, create 파일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브라우저에서 다운로드가 진행이 되는데 저는 지금 엣지라는 브라우저 썼기 때문에 우측 상단에 파일 다운로드 아까 나타났어요. 이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뭐 크롬을 쓰시게 되는 경우들은 뭐 좌측 하단에 나타날 수도 있고 다른 웹브라우저는 뭐 가운데 파보창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어디든지 파일이 다운로드 됐으면은 그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되세요. 그냥 클릭 한번 또는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레퍼런스 10개가 수집이 된 거를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잘 들어와지실까요? 잘 안 들어와지시면은 줌의 채팅창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고 확인하고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잘 들어와주시는 걸 확인하셨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레퍼런스 리스트들을 선택을 해보시게 되면은 우측의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다 보이게끔 됐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리스트를 확인해 보시면서 아, 이렇게 수집이 되는구나라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수집하지는 않으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수집은 어떻게 하실까요? 이렇게 있으시다가 아티클을 하나를 단위를 들어가시겠죠? 그래서 저도 아티클 하나 일단 들어가 볼게요. 하나 들어가서 하나를 아티클을 들어가셔서 관심 있는 타이틀과 그다음에 초록들을 보십니다. 그리고서는 요 아티클을 내가 수집을 해야 되겠네라고 해서 이제 원문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요거 내가 레퍼런스 잘 갖고 있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 수집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아티클 하나 단위에서는 역시나 똑같습니다. 검색창 아래쪽에 보시면 샌드 투 버튼, 제가 찾아야 될 건 샌드 투죠. 그래서 샌드 투 버튼 찾으십니다. 샌드 투, 그리고 똑같이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찾아요.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 클릭. 자, 샌드 투의 사이테이션 매니저를 클릭을 했는데 이번에는 셀렉션 옵션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티클 하나를 선택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티클 하나에 다닐 때는 셀렉션 옵션이 없고요. 단일 하나만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크리에이트 파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되는데 해당되는 파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잘 열리면서 자동적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레퍼런스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보시면 앞전에 10건을 수집을 했는데 10건이 사라졌죠. 자, 그러면 좌측에 그룹 펜으로 한번 볼까요? imported references라는 그룹에 한 건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즉, 지금 막 수집한 것들은 imported references라는 임시 그룹을 생성을 해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카운팅을 해줍니다. 앞전에 수집한 것들은 이 all references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다 저장이 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수집했는데 다 어디 갔지 하면은 all references에서 확인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올 레퍼런스 때는 이제 11건을 내가 수집을 했고, 오늘 수집이 다 끝났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프로그램을 이제 종료하시고 이제 다음날 넘기셔야 되시겠죠? 그렇게 됐을 때 이거를 대부분 선생님들이 저장을 해야지. 내가 오늘 한 거 세이브하고 종료해야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대부분 세이브 메뉴는 파일이란 메뉴 안에 세이브가 존재를 하니까 습관적으로 이렇게 가시는데 가보시면은 세이브가 비활성화되어 있어요. 회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눌러지지도 않아요. 이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 상태로 그냥 엔드노트는 종료하셔도 되세요. 네. 엔드노트는 한번 수집이 되자마자 바로 저장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레퍼런스 자체가 수집이 된 거는 이미 저장이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날 다시 작업을 한다? 그러면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Open on Existing Library 또는 파일의 Open Library 둘 다 괜찮아요. 아무거나 하셔도 결국 기존에 있는 걸 여는 거기 때문에 Open Library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저는 바탕화면에 교육이라고 ENL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ENL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제가 수집했던 11건이 잘 저장되어 있는 상태로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따로 작업을 저장할 필요는 없이 그냥 바로 이제 닫으시면 된다. 수집이 끝나면 닫으면 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더 알려드릴 것들이 많아요. 한번 확인들을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 썸머리 탭에서 초록 정보들까지 읽을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기 옆에 에디트란 탭이 있을 겁니다. 에디트 탭을 눌러볼게요. 에디트 탭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편집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편집이 가능한 필드별들로 정보들이 나눠져서 들어가 있게 됩니다. 쭉 보시면은 초록 정보들까지 이렇게 들어왔구나. 그래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레퍼런스 정보들을 수집하는 프로그램이구나라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이 필드 중에 아무데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좌클릭을 해보시게 되면은 커서가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커서가 깜빡이는 건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직접 키보드로 편집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직접 내 키보드를 쳐서 추가적인 정보를 입력할 수도 있고 잘못 들어온 정보를 지워서 편집을 하실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이때는 편집이 끝나게 되면 세이브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이브 기능은 여기 아까 파일에 세이브 기능이 있었죠? 이 기능은 언제 쓰느냐? 바로 이렇게 에디트 탭에서 편집이 됐을 때 이럴 때 세이브를 하시는 겁니다. 세이브를 하셔야지만 적용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도 추가로 하실 수 있는 작업들은 내가 이렇게 보시면 비어있는 필드들이 제법 보여요. 왜 이거 다 비어서 안 들어왔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레퍼런스마다 모두가 이런 메타데이터를 다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서 갖고 있는 정보들만큼 들어오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비어있는 필드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레이블이라는 이 필드라던가 또는 아래쪽에 가보시게 되면은 리서치 노트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 필드는 늘 비어 있어요. 언제나 비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게 되면은 내가 직접 주기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내가 이 해당되는 레퍼런스에다가 뭔가 코딩을 해서 데이터를 정리를 해야 된다. 뭔가 선택 배제를 해야 된다거나 여기다가 뭔가 코딩을 입혀서 해야 된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있으면 이렇게 번호나 뭐 이렇게 텍스트를 주고서는 기재를 하시고 세이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다른 거에도 똑같이 리서치 노트에다가 이렇게 뭔가 주기를 입력을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여기에서 이제 해당되는 리서치 노트에 편집을 해놨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갖고 내가 직접 보거나 정렬을 시킬 수 있으세요. 자, 그렇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바로 이 레퍼런스 리스트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저는 리서치 노트라는 열이 나와서 이렇게 제가 아까 입력했던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이는데 선생님들은 리서치 노트가 없으실 수 있으세요. 자,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하게 되면은 상단에 보면 어서, 이어, 타이틀 이렇게 항목, 열의 항목명들이 있는데 열 항목명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내가 표시하고 싶은 항목들을 내가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필요 없는 것들을 해지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 아래쪽에 있는 리서치 노트를 활성화해 놓은 거예요. 이거를 지우게 되면은 없어지죠. 네, 체크를 해제하면은 체크를 하시게 되면은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항목명은 전체를 다 표기할 수는 없어요.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 맥시멈의 개수가 채워지게 되면은 전부 다 회색으로 다 바뀌게 됩니다. 더 이상 표시를 못합니다. 라고 이렇게 자동으로 막혀요. 그때는 모든 걸 다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표기하게끔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정을 하고 나면은 이거의 항목들은 열의 위치는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바꾸냐면은 내가 리서치 노트를 앞쪽 열로 당기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꾹 클릭을 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보낼 수도 있습니다. 또는 뒤쪽으로도 보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게 되면은 어서, 이어, 타이틀, 항목명, 열의 항목명을 한 번 클릭하실 때마다 오름차순, 내림차순 정렬이 됩니다. 그 연도도 내가 빠른 연순으로 정렬할 수 있게 되고요. 타이틀도 알파벳 순, 저자명도 알파벳 순으로 정렬 가능하고 리서치 노트도 이렇게 번호 순서대로 정렬이 가능해요. 지금 여기 비어 있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으로 순위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1, 2번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코딩을 해놨다 그러면 1번끼리 정렬, 2번끼리 정렬 이런 식으로 가능하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를 조금 더 딥하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엔도트 라이브러리까지 이렇게 좀 어느 정도 편집이 가능한 상태가 되면은 이제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수집을 해보셔야 되시는데 요거를 다 지금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2시간도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용하실 수 있게끔 캡처를 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캡처된 자료 순서대로만 수집을 하시면은 EM베이스, 웹 오브 사이언스 등등의 모든 데이터베이스들을 다 수집할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근데 어떤 데이터베이스든지 이 엔드노트라는 이런 레퍼런스 매니지 소프트웨어를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과정이 대부분 펀메드랑 유사합니다. 어떤 순서냐라고 하게 되면 일단 검색을 하시고 검색된 결과가 있어야 되겠죠. 거기서 내가 내려받고자 하는 레퍼런스의 개수를 선택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는 몇 건을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명칭은 조금씩 달라요. 아까 펀메드에서는 send to의 citation manager라는 명칭이었죠. 근데 DB마다 뭐 export, 뭐 citation 등등의 다양한 명칭들을 쓰고 있는데 이 기능들을 활용해서 파일을 내려받습니다. 그럼 파일 내려받은 거 어떻게 하면 되죠? 아까처럼 클릭해서 실행만 하시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DB의 특성들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도 있구나. 내가 이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고 써봐야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이해도를 넓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EMBase라는 데이터베이스는 펀메드랑 유사한 데이터베이스예요. 다만 펀메드가 조금 더 미국 국립의학 도서를 만들었기 때문에 북미 쪽의 데이터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EMBase는 엘세비어라는 출판사에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컨텐츠의 양도 조금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조금 더 유럽 쪽이라던가 제3국가 이런 곳들의 데이터도 다루기 때문에 펀메드만 했을 때는 약간의 바이어스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EMBase를 같이 하시면은 조금 더 전 세계에 있는 아티클들을 좀 균형 잡혀서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웹 오브 사이언스라는 데이터베이스는 선생님들이 SCI급 학술지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우리가 어떤 SCI 등재 여부라는 것들을 이야기할 때 주로 사용하는 웹 데이터베이스예요. 웹 오브 사이언스는 클래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만들었고 우리가 많이 말하는 JCR, 뭐 임팩트 팩터라든가 SCI를 같이 다루는 회사고요. 이 웹 오브 사이언스 데이터베이스를 선생님이 가장 많이 쓰실 때는 내 아티클의 피인용 수, 내 아티클이 얼만큼 인용됐는지를 확인하실 때 여기 나타나는 숫자가 피인용 횟수예요. 요 피인용 횟수를 많이들 사용하십니다. 실제로 웹 오브 사이언스는 어떤 문헌과 문헌 간의 인용 관계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이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 피인용 횟수를 많이들 쓰고는 계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익스폴트라는 명칭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런 명칭들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화살표 순서대로만 진행하시고 위에 설명되어 있는 순서대로만 진행하시면은 정상적으로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코프스는 앞에 설명드린 웹 오브 사이언스가 굉장히 유사한데 웹 오브 사이언스가 SCI 저널들만 다루고 있다고 하면은 스코프스는 엘세비어 출판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금 더 넓은 영역들을 다루고 있어요. SCI를 어느 정도 포함하면서 자체적인 또 범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요새는 스코프스 등재 학술지라는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투고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그게 바로 여기 데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용 간의 관계를 분석하기 때문에 이 가장 우측에 cited by 이 숫자가 바로 이 아티클의 피인용 횟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인용 횟수를 체크할 수도 있어요. C날은 오늘 그 교육을 들으시는 분 중에 간호 쪽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간호를 전공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보셔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C날이라는 거는 간호학 분야의 전 세계에 있는 학위 논문뿐만 아니라 학술지 논문 그리고 컨퍼런스 자료들까지 굉장히 포괄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간호학 쪽에 내가 학술지를 쓴다, 연구를 한다라고 하시면은 이 C날 데이터베이스는 반드시 꼭 검색을 해보셔야 되십니다. 네, 코크란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문헌 DB라고 많이 부르게 되고 우리가 일반적인 임상시험 문헌, 뭐 트라이얼스, RCT 같은 문헌들도 모여져 있지만은 RCT 문헌들을 가지고 체계적 문헌 고찰을 진행한 시스템 리뷰 문헌들이 모여져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는 국내 DB인데 요거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국내 DB니까 아까 펀메드로 해외 DB 한번 보셨으니까 국내 DB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티클을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이 하단에 내보내기란 버튼을 찾으시면 되세요. 내보내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파워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서 엔드노트로 선택을 하시고 내보내기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겁니다. 그 받은 파일을 열기만 실행을 해주시면 되세요.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도서관 홈페이지에 보시게 되면은 상단에 서치 메뉴 중에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상단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 한번 클릭해 볼게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저희 도서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전체 리스트를 볼 수 있게 되는데 여기를 이제 좀 주제별로 구분해 놨습니다. 그 국내 DB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 상단에 국내 DB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여기 RISS 리스트라고 되어 있고 바로가기 URL 이렇게 클릭할 수 있게 되어 있으세요. URL 클릭해서 리스트로 들어갈게요. 서치의 데이터베이스 메뉴고요. 여기서 국내 DB 그리고 아래쪽에 RISS 여기 있는 거 우측에 있는 바로가기 URL 요겁니다. 요거를 클릭을 해주시면은 리스 홈페이지가 열리게끔 되어 있어요. 자, 리스라는 홈페이지는 그 캐리스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는 전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리스를 꼭 보셔야 되는 경우들은 이제 국내 문헌들이 학술지들에 모여 있기도 하지만은 국내 학위 논문들이 많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나는 지금 석박을 준비하고 있다. 석박사 과정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기존의 석박 논문들을 확인하셔야 된다고 하시면 이 리스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시고 원문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검색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선생님들 그냥 편하신 거 아무 키워드 다 집어 넣으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호스피스 간호라고 검색을 했는데 리스는 기본적으로 통합 검색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국내 학술 논문, 학위 논문 이런 식으로 문헌의 형태별로 나눠서 3건씩 먼저 보여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수집을 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고 여기서 하나의 아티클을 들어가셔서 보시는 거세요. 그래서 저도 한번 학위 논문 걸로 한번 해볼게요. 학위 논문에 이 아티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도 아티클 하나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들어오시게 되면은 아티클의 타이틀과 함께 아티클의 발행 사항들이 쭉 나타나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에 가면은 초록이 나타나 있어요. 그 다국어 초록, 국문 초록도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당연히 이렇게 초록들까지 쭉 확인을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이 아티클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원문 보기 이걸 클릭하시면 이제 PDF까지 다운로드 가능하게끔 원문을 보실 수 있으세요. 근데 이 원문 자체만 저장하는 게 아니라 레퍼런스를 저장을 해야 되죠. 엔드노트는. 그리고서 내보내기란 버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여기 타이틀 바로 아래 있는 게 아니고 타이틀 밑에 있는 메타 정보 바로 아래에 있어요. 내보내기란 게. 내보내기 버튼 한번 클릭할게요. 내보내기 클릭. 자, 내보내기 클릭하게 되면은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서지 정보 내보내기라는 창이 팝업이 되게 되고요.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기 형태는 엔드노트를 찾아서 선택만 해주시면 되세요. 엔드노트 선택. 그 다음에 뭐 형식 선택은 다 체크해 두시면 됩니다. 이거 따로 건드리실 건 없으시고 아래쪽에 있는 내보내기 버튼만 클릭하시면 되세요. 내보내기 클릭. 자,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다운로드가 되게끔 되는데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클릭하셔서 실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행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이렇게 한국 문헌, 국내 문헌에 들어오게끔 되어 있고 역시나 서머리 탭에서 전반적인 정보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문 초록과 국문 초록이 같이 들어와요. 그래서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국내 문헌은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에 한번 확인해 보실 건 있으세요. 예를 들어서 에디트 탭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학위 논문이니까 레퍼런스 타입이 바뀌었네요. 약간은 저널 아티클로 되어 있었는데 여기가 학위 논문 바뀌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쭉 다시 되면 학위 논문에 초록색 등장하게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 한글이 다 깨져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깨져서 들어온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렇게 막 특수문자로만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그래서 읽을 수가 없어요. 한글만 다 깨져서 들어온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당황하지 마시고 만약에 다 깨져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깨져서 들어온 부분은 다 지워주세요. 다 확인하시고 편집하실 수 있으시니까 워드에서 지우듯이 다 지워주신 다음에 웹상에 오시게 되면 한글 초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문 초록을 그대로 쭉 드래그 하셔서 다 복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붙여넣기, 잘라내기 이런 것들에 대한 메뉴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셔서 페이스트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국문 초록 붙여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상태로 세이브를 하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국문 초록을 썸머리 팁에서 읽으실 수 있게끔 되어 있으세요. 혹시나 글자가 깨졌다 이렇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KMBS도 동일한 방법으로 이것도 국내 의학학술, 한국의학논문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모든 데이터베이스에 선생님들이 보신 학술지가 다 들어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보시게 되다 보면은 그냥 이렇게 아티클 단위로 보셔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DB마다 조금씩 명칭은 다릅니다. 뭐 지금 보시는 엘세비어에서 제공하는 건 익스폴트지만 뭐 스프링어 같은 경우는 사이트 아티클 이런 식으로 명칭은 좀 달라요. 근데 대부분 내보낸다, 인용한다 의미를 갖고 있는 버튼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포맷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명칭은 어렵게 되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엔드노트로 대부분 명시를 해둡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엔드노트는 그냥 다 이렇게 박아놔요. 그래서 이 상태로 익스포트 해버리시게 되면은 역시나 파일이 하나 받아질 텐데 그 파일을 한번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러리로 들어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수집을 하시다 보면은 결국은 다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오면 좋은데 검색 결과가 없는 경우도 있고 요새 웹페이지 인용 참 많이들 하세요. 그리고 책 자료 같은 경우도 인용하셔야 되는데 책 자료 같은 경우는 따로 버튼이 없게 되죠. 이런 경우들은 엔드노트에서 어떻게 지원하냐면은 상단 레퍼런시즈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내가 이렇게 에디트 탭에서 새롭게 내가 만들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레퍼런스 타입은 저널 아티클로 잡혀져 있는데 여기서 내가 원하는 타입을 설정하신 다음에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쭉 입력을 하시면은 되십니다. 대부분 입력하시는 거는 연구활동에 필요한 항목들을 입력을 하고는 계세요.
그래서 이 입력은 크게 어렵진 않아요. 그냥 입력만 그냥 쭉 그냥 타이핑 하시거나 아까처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시는데 주의하셔야 될 건 저자명 입력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저자명 입력을 주의하셔야 될 거는 한 줄에 한 명의 저자만 입력을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보신 것처럼 한 줄에 한 명씩. 예, 한 줄에 여러 명의 저자를 다 입력을 해버리게 되면은 그걸 한 명으로만 인식을 하게 됩니다. 5명을 한 줄에 입력한다? 그냥 한 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엔터로 내려가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시고 성, 컴마 이름의 형태를 해주시면 되세요. 이름은 이렇게 이니셜로 해주셔도 되지만은 저의 이름 같은 이승재 같은 경우도 리, 승재 또는 리, 승재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간 저자명은 풀네임을 다 작성하신 다음에 가장 끝에 컴마만 해주시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러면 어떤 값들을 입력해야 됩니까? 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대부분 여기 앞쪽에 연구활동에 필요한 항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대부분 학술지 투호지에서 요구하는 항목들을 주로 입력을 하게끔 되어 있고 네, 추가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들을 더 입력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어서 책 같은 경우는 대부분 투호정에서 저자, 연도, 책의 제목, 출판 지역, 출판사를 기본적으로 입력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대부분 투호정을 확인해 보시면 입력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웹페이지를 예시로 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웹페이지를. 선생님들이 요새 웹페이지 인용이 많아지셨기 때문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시로 자, 여기 보시면은 다이아베티스에 대한 키팩트를 설명해 놓은 WHO의 사이트예요. 여기 사이트를 제가 내 레퍼런스로 인용을 해서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갖고 서론을 쓰고자 해요. 서론에다 이 내용을 적용하고자 하는데 문제는 여기에는 익스포트란 버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엔도트 라이브러리를 갖고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 있는 기능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엔도트 라이브러리의 상단의 레퍼런스 메뉴 중에 뉴 레퍼런스라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뉴 레퍼런스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레퍼런스에 뉴 레퍼런스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에디트라는 탭으로 해서 다 비어 있는 게 하나 나와요. 그래서 내가 직접 입력해서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 창만 띄워놓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제가 이 페이지를 지금 보이시는 웹페이지를 가지고 올 거예요. 자, 가지고 오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직접 입력을 할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타입을 먼저 조정을 해주셔야 되세요. 지금 여긴 저널 아티클이 아니죠? 한번 여기 저널 아티클 항목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은 상당히 많은 항목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엔드노트는 전주제분에서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문헌의 유형들을 다 지원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걸 저희가 다 쓰진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책이랑 책의 일부 챕터 그리고 뭐 아래쪽에는 학위 논문이나 웹페이지 정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뭐 맵이라던가 뮤직 이런 건 저희 분야에서는 잘 안 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 쓰는 게 아니구나라는 거 확인해 두시면 되세요. 저는 일단 웹페이지로 세팅을 할 겁니다. 이걸 세팅하면 뭐가 바뀌냐면은 아래쪽에 입력하는 필드 값들이 요거에 맞춰서 바뀌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바꿔놓고 입력을 하시면 되세요. 자, 웹페이지에서 저자명은 모를 경우에는 입력을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자가 없는 경우도 있고 안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 다행히 WHO라서 WHO라고 입력할 수 있고 뒤에 컴마 기간 저자명이니까 연도는 이 페이지에 만들어진 연도를 보시면 되는데 다행히 여기 2023년 4월 5일이라고 써 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2023을 입력을 하도록 할게요. 타이틀은 뭐가 될까요? 다이아베티스가 될까요? 아니면 키팩트? 뭐 오버뷰도 있고 아니면 여기 뭐 뉴스룸 안에 있는 메뉴였네요. 뭐가 될까요? 선생님 좀 고민해 보시면은 당연히 다이아베티스가 돼야 됩니다. 자, 왜 그렇게 되냐면은 제가 이렇게 정보를 쭉 입력한 정보들이 나중에 제 레퍼런스로 심어질 거예요. 그럼 그 레퍼런스를 다른 연구자, 그러니까 다른 연구자가 이걸 봤을 때 나도 똑같은 레퍼런스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라고 하게 되면 이거를 구글링을 하겠죠. 구글링을 할 때 여기에 있는 정보도 입력을 하게 됐고요. WHO 2023 다이아베티스 이런 거 막 입력을 할 겁니다. 키팩트라고 입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든 질환들이 다 나오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타겟, 이 페이지로 랜딩할 수, 이 페이지로 다 내려올 수 있는 다다를 수 있는 제목을 기재해 주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출판 지역은 다행히도 알고 있지만 모를 경우에는 안 쓰셔도 되세요. 퍼블리셔도 모르면 안 써도 됩니다. 웹페이지 같은 경우는. 다음에 중요한 거, 웹페이지에서 꼭 써야 되는 거는 접속 연도와 접속 일자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페이지는 오늘 봤을 때 이 상태예요. 4월 5일날 업데이트된 상태입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투고를 하면서 레퍼런스가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지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년 뒤에 내가 다른 곳에 투고하기로 했다.
그래서 하게 됐을 때 그 상황, 그 중에 이 페이지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없어질 수도 있고 메뉴가 통합돼서 페이지 URL이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럼 내가 봤던 시점에서는 있었지만 그때 나중에 미래 1년 뒤에는 없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시점을 기재를 해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URL이에요. 제일 중요한 건 요 URL. 그래서 이 페이지로 똑같이 올 수 있는 URL을 잘만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URL은 축약 형태로 쓰지 않고요. 전체를 다 그냥 그대로 붙여서 넣으면 돼요. 이 페이지로 정확하게 올 수만 있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업을 해놓고 세이브를 하시고 나면은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레퍼런스 내가 만든 거예요. 그걸 닫고 엔드 투 라이브로 가보겠습니다. 전체 레퍼런스에 가보게 되면은 이렇게 WHO 다이아베티스라고 만든 게 이렇게 하나 등장하고 HTTP 가면 웹페이지로 만든 제가 입력한 정보가 완성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썸머리 탭의 아래쪽에 가시게 되면은 여기가 뭐냐면 프리뷰 패널이에요. 프리뷰 패널이라는 거는 요 레퍼런스를 인용하면 논문에다 인용하면 이런 모양으로 나타날 거예요 라고 미리 보여주는 창입니다. 이 창이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렇게 되어 있을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렇게 아래쪽으로 아예 내려가 있는 경우는 안 보이시는데 여기 이 행에다가 마우스 올리시고 아까처럼 쭉 클릭해서 올리시면은 이 창이 보입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인용이 된대요. WHO의 다이아베tes 2023 2023년 11월 21일에 인용했고 이 URL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잘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필요한 정보도 입력을 잘 해놓으시면은 나중에 출력이 정상적으로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을 확인하시고 레퍼런스를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앞전에 제가 구글도 설명드렸는데 구글을 하실 때는 수집하실 때는 그냥은 안 되세요. 구글 학술 검색에 들어가셨을 때 여기 좌측 상단에 선 3개를 누르시고 이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을 들어가시게 되면은 설정 메뉴가 몇 개 없습니다. 그 중에 서지 관리 프로그램 메뉴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메뉴가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엔드노트로 선택을 해두시고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구글 학술관에서 검색을 하시고 결과 딱 나오게 되면은 그때 엔드노트로 가져오기라는 이 버튼이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은 처음에는 없어요. 이 설정을 꼭 해주셔야지만 생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내가 사용하는 PC에 한번 설정하시면 이제 쿠키로 저장되기 때문에 그대로 잘 남아있지만 나중에 혹시나 갑자기 안 보인다라고 하시게 되면 여기 설정에서 한 번 더 해주시기만 하면 되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엔드노트로 가져오기 버튼 누르면 파일이 하나 다운로드 될 텐데 그 파일을 클릭만 하시면은 자동으로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오게 됩니다. 다만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구글 학술 검색에서 수집을 했는데 이상하게 전월명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시대요. 어디가 누락된 거냐면은 여기서 여기 전월명 여기에 누락돼서 이렇게 없는 상태로 들어오시는 경우들이 있으시다고 합니다. 예, 그 경우에는 지금 보이신 요 페이지 요 링크를 따라가셔서 밑에 보이시는 내용대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될 거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특별한 오류는 아니에요. 이것만 한번 설치해 주시면 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엔드노트 온라인 서치는 꼭 반드시 쓰셔야 되시는 기능은 아니고, 이제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다 보면 좌측에 온라인 서치라는 게 보이십니다. 그리고 여기에 펌메드 NLM이 있는데요. 라고 해서 클릭을 해보시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세요.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는데 이게 별거 없어 보입니다. 근데 보시면은 어떤 변화가 있냐면은 올 레퍼런스지에서는 상단에 검색창이 있어요. 근데 펌메드 NLM으로 바꾸는 순간 여기가 펌메드 NLM으로 바뀝니다. 네, 이렇게 펌메드 검색을 할 수 있는 창으로 바뀌게 돼요.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펌메드 웹사이트 안 가도 되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단점이 있어요. 구글 검색이 안 됩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여기가 자체가 펌메드 검색창이 아니기 때문에 펌메드는 요새 보시게 되면은 베스트 매치라는 알고리즘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입력한 키워드에 굉장히 잘 맞춰서 결과들을 앞쪽으로 배치를 해주는데 그런 기능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고급 검색기에서 기능이 지원 안 돼서 단순한 검색이나 특정 논문 검색할 때 활용하시기는 좀 좋아요. 쓰시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펌메드 NLM 맞춰두고 우리가 검색 키워드 넣고 서치 누르면 검색 결과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정렬 순서는 그냥 막 무작위로 나와요. 내가 여기서 필요한 거 클릭하신 다음에 더하기 기호 누르시면은 엔드노트 라이브로 들어오게끔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검색 쓰실 때만 쓰셔라. 웹페이지에서 쓰시는 게 훨씬 더 낫다라고 추천을 드려요. 엔드노트 클릭은 그냥 옵션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안 쓰셔도 됩니다. 그래서 요 코페르뇨닷컴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크롬이나 엣지, 파이어폭스 등에다가 플러그인 설치하실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이 플러그인 설치하신 상태에서 펌메드에서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 PDF 파일을 이 PDF 파일이 무료로 볼 수 있다라고 하면 갑자기 여기에 링크가 뾰로롱 하고 나타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보이시는 화면처럼 PDF를 바로 열 수도 있고 다운로드 버튼도 지원하고 엔드노트를 내보내기 버튼도 지원을 해요. 그래서 쓰실 수 있는 기능인데 요거는 선생님들 편하시게 쓰시면 되시고 안 쓰셔도 크게 무관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지금은 엔드노트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크롬에 자동으로 엔드노트 클릭이 설치되면서 이 크롬 좌측 우측 상단에 엔드노트 클릭을 사용하시겠어요? 해지하시겠어요? 이렇게 팝업창이 뜰 때가 있는데 해지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엔드노트 클릭은 사용하셔도 되고 해지하셔도 된다. 자, 엔드노트에서 레퍼런스 관리 부분은 지금이 6시 55분인데 10분 정도 쉬었다가 7시 5분부터 시작할까요? 네, 선생님들 레퍼런스 관리부터는 7시 5분부터 잠시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